그 언덕 꼭대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다 몬탈치노고요. 이런 농장 같은 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들이 옛날에는 주인들이 묵었던 방들을 개조해가지고 호텔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일포지오네도 1900년대 이미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들을 만드는 초기 멤버 중에 하나예요. 다크앤라이트라는 곳이고요. 판교입니다. 홀키지는 병당 2만 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21 빈티지 로쏘 디 몬탈치노하고 18 빈티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한 2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요. 몬탈치노 해발 한 500m 정도 산 꼭대기에 마을이 있어요. 요새같이 막 지어져 있습니다. 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람들도 살아요. 그 언덕 꼭대기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다 몬탈치노고요. 여기 아그리투리스모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그리투리스모는 영어로 치면 agriculture하고 tourism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투리스모예요, 이태리 말로. 이런 농장 같은 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들이 옛날에는 주인들이 묵었던 방들을 개조해가지고 호텔로 바꾸는 거예요. 비싼 거는 빌라 독채 같은 거 몇백만 원 합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싼 걸 골라서 방 하나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와이너리 한복판에서 자고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딱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조식 먹고 주인이 이제 그 와이너리의 주인이자 와인 메이커인데 제가 얘기했죠. 와인 시음 좀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바로 지하에 있는 셀러로 데려가서 5병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와인 무료로 시음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특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 뭐 일주일 있으라고 그래도.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와이너리를 다 방문하면 다 시음해 주거든요. 아그리투리스모 하는 그 와이너리에서 저녁은 안 한대요. 조식만 준대요.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옆에 좋은 와이너리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가서 먹었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요. 걔네 와인 시켜서 보통 이 동네는 올리브 오일도 만들거든요. 와이너리에서. 무료로 식탁에 주는 올리브 오일 빵만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몬탈치노가 유명해진 거는 비온디 산티라는 사람이 1800년부터 그 지역에 있는 산지오베제의 한 종류인 산지오베제 그로소라는 포도를 가지고 다른 화이트 블렌딩 안 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 산지오베제 그로소는 브루넬로라고 그 지역에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 이름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입니다. 몬탈치노에서 브루넬로로 만든 와인이라는 거죠. 약간 더 남쪽이거든요, 몬탈치노가. 그래서 이 평지에 있던 산지오베제가 약간 고도가 높은 이곳으로 와서 자라다 보니까 변이가 일어나면서 껍질이 두꺼워지고 색깔도 약간 갈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태리 말로 갈색이 브루노고요. 그래서 브루넬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껍질이 두꺼워지다 보니까 무거운 바디의 와인이 만들어지고 탄닌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크 숙성을 제대로 길게 해서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1888년에 비온디 산티가 드디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첫 와인을 만들어내고요. 드디어 1966년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DOC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는 DOCG로 승격합니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만들려면 포도를 수확하고 5번째 해에 출시할 수 있어요. 이게 18 빈티지면 18에 포도를 땄죠. 19, 20, 21은 출시를 못해요. 22에 나온 거죠. 5번째 해니까. 그러니까 3년하고 몇 개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 오크 숙성은 최소한 2년을 해야 되고요. 요 하나 아래에 있는 게 로쏘 디 몬탈치노인데 이건 DOC고요. 이것도 산지오베제 그로소, 그러니까 브루넬로 100% 그 포도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거 블렌딩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고 다음 해 9월 1일 전에는 출시를 못 합니다. 잘 계산해 보면 한 12개월? 최소 숙성은 한 10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와이너리는 테누타 일포지오네인데 이 일포지오네도 1900년대 이미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와인들을 만드는 초기 멤버 중에 하나예요. 포도밭은 해발 한 150m에서 450m. 고도가 높을수록 유리하죠, 항상. 밤에는 서늘해지니까 산도도 잘 보존할 수 있고요.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하는데 위에 캡 관리를 하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이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레드 와인은 딱 4종류이다. 제일 위에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그 다음에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로쏘 디 몬탈치노 DOC, 그 다음에 제일 아래가 로쏘 디 토스카나 IGT. 첫 번째 와인 테누타 일 포지오네에서 나오는 로쏘 디 몬탈치노 21 빈티지, 비비로 점수 4.0점이고요 3만원대에 샀습니다. 15에서 20일 정도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발효한 다음에 12개월 동안 30에서 50 헥톨리터짜리 아주 큰 오크통에서 일부는 숙성을 하고 나머지는 약간 작은 사이즈인 350리터 정도 되는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고 둘을 나중에 혼합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시음해 봐야죠. 첫 번째 와인 로쏘 디 몬탈치노. 색깔은 옅은 루비색이죠. 향의 강도는 한 중간 플러스 정도. 맛을 살짝 볼까요? 상큼한 산도 높은 라즈베리 있고요. 레드 체리 좀 있고 딸기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허브 향이 올라오는데 무슨 허브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을리거나 탄 것 같은 향도 있습니다. 아마 오크통에서 온 것 같기도 한데요. 고소한 향이 왔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바닐라 뭐 이런 거 전혀 안 느껴지고요. 아무래도 큰 사이즈의 오크통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탄닌이 좀 거친 편입니다. 조임이 좀 남아있는데 원래 이 로쏘 디 몬탈치노들은 좀 이래요. 특징이. 왜냐면 옥숙성을 장기간 하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매력입니다. 중간 플러스 정도, 약간 조이는 탄닌. 산도도 약간 생생한 편이에요.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고요. 바디는 풀바디인데 알코올은 14.5% 높은 편이죠. 잘 감췄는데요.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풍미의 강도도 한 중간 플러스 정도, 여운의 길이도 한 중간 플러스 길이인데 붉은 과일 쪽 여운이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고요. 그래서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복합미는 완전히 엉망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0.5점 정도 감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밸런스도 산도도 그렇고 탄닌도 그렇고 뭔가 한 0.5점 정도 감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0.5점 감점,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 길이라고 했으니까 0.5점 감점. 0.5점씩 감점을 쭉 합치면 2점이니까 제일 좋은 데서 한 2단계 미친 좋은 와인 정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비밀로 점수 주라면 4.0 좋은데요,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이런 와인은 BDM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와인을 마시면서 다양한 음식들을 막 먹을 거야. 그럼 고급 BDM이 약간 아깝거든요. 음식에 묻힐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이거 딱 마시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와인 테누타 일 포지오네에서 나오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18 빈티지. 얘는 비비노 4.2점이고요. 얘는 7만원대에 주고 샀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0일 정도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 발효하고 젖산전환 한 다음에 얘는 최소 2년을 오크 숙성을 해야 되는 거죠. 30에서 50 헥톨리터짜리 큰 오크통에서만 전량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와인 색깔은 같은 옅은 루비인데 약간 가넷이 돌아요. 18빈이면 8년 정도 된 거죠. 이 정도 품질의 와인이 8년 정도 됐으면 꽤 온 거죠. 잘 버틴 거죠. 확실히 숙성에 의한 3차 향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아까 로쏘 디 몬탈치노보다 많이 부드러워요. 중간 플러스 정도 강도의 아로마는 맞는데 산도가 아까처럼 막 생생하지 않다 보니까 레드 체리 정도? 라즈베리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허브 좀 있고요. 정향 정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2차 향에서는. 3차 향이 꽤 좋아요. 아까 간장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약간의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은 간장보다는 약간 강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감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에 따른 3차 향들이 좀 나온다. 드라이한 와인인데 아까와는 차이점이 이 탄닌은 굉장히 부드럽고 산도도 굉장히 부드럽고 둘 다 중간 플러스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역시 풀바디인데
알코올 도수는 이것도 14.5%네요. 똑같이. 와, 요즘은 14.5가 막 기본이에요. 옛날엔 13 정도가 기본이었거든요. 얼마나 지구온난화가 많이 영향을 미친 겁니까? 풍미의 강도도 이것도 중간 플러스 정도인데 이건 여운이 좀 더 깁니다. 아까 와인에 비해서. 그래서 감초 여운이 지속되는 긴 여운. 그러면 복합미는 얘도 감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합미에선 0.5점 정도. 근데 밸런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밸런스는 감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니까 약간 감점이지만 여운의 길이는 역시 감점이 없어요. 긴 여운.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점만 감점해서 제일 높은 등급에서 하나 빼면 매우 좋은 와인. 비밀호 점수는 4.2점만 줄래요. 얘가 한 1년 전쯤에 제가 마셨으면 4.3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음 적기에서 약간 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향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3차 향들이 더 강렬해지고 있어서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약간 좀 더 1차 향들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0.1점 감점하고 4.2점만 주겠습니다. BDM이 사실 4만원짜리도 본 적이 있거든요. 3만원짜리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로쏘 디 몬탈치노보다 저렴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많은데 그런 것들은 마시면 괜히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에 대한 나쁜 편견만 생깁니다. 별거 아니네? 뭐 이게 왜 좋다는 거야? 이거만 생깁니다. 한 줄 요약을 하자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를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이 정도를 기본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가 더 좋지 하고 도전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와인입니다. 한우 스테이크인데 브로콜리랑 버섯도 있고요. 한우 스테이크. BDM이 바디가 높고 탄닌이 있기 때문에 붉은 고기들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와, 이 BDM 고기랑 잘 어울려요. 고기에다가 딸기 향료 뭐 이런 거를 뿌려가지고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라인드 가나요?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중에 그러면 한 잔만 주세요. 확실히 외워요? 아, 그럼요. BDM 정답? 정답!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저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구조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쵸, BDM이 확실히 구조감도 더 탄탄하죠. 네, 뭔가 많은 근데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마셨는데 산이 너무 부드럽고 산도 너무 부드러운데 그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BDM이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와인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둘 다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가격이 2배 정도, 2배 좀 넘는데 2배만큼 좋냐? 2배만큼 좋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 짠!